똥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년 보충대를 떠나 떨리는 마음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탈탈 털린 후 교육을 수료하고 자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군번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막 전이 본 지 3, 4일 되었을 때였나요? 빨래방에서 손걸레를 치약으로 문지르던 저에게 낯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이렌이 울립니다. 전병력 사혈관으로 집합! 다시 말한다, 전병력 사혈관으로 집합! 이상! 그리고 들리는 전투와 굽소리. 그것은 바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육군이었지만 해안경계와 강한경계를 모두 하는 큰 사단이었기 때문에 전 부대가 전투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죠. 생활관 복귀 후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 나무랭이인 나. 하지만 알아서 움직이는 내 다리. 그리고 보이는 저기 화생방 물자 창고. 저는 화생방 물자 창고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완전 군장을 하고 생활관 무한대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꽃이 지고 무더위가 지다가 추위가 찾아올 때쯤 강당에서 살구색 벽에 페인트를 바르고 있던 일병이었던 저는 갑자기 들려오는 또 조금은 낯선 사이렌 소리가 전병력 전투준비! 전병력 전투준비! 다시 말한다, 전병력 전투준비! 그리고 들리는 전투와 굽소리. 세월간으로 뛰어간 저는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TV 뉴스 스크린에 크게 노란색 궁서체 글자로 보여지는 북포격, 그리고 뒤로 보여지는 산불난 것 같은 불과 연기가 자욱한 연평도. 뒤따라온 선임도 어디야 산불 크게 났냐? 라고 하고 들어오다가 TV를 보고 위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일병이어서 탄약고로 뛰어가라고 합니다. 중대 탄약을 모두 나르고 나서 유서를 쓰고 손톱 머리카락을 잘라서 유서와 동봉 후 완전 무장과 함께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진짜 천안함 피격 사건 때와는 분위기조차도 달랐던 것 같아요. 여자의 감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건 달랐어요. 제일 무서웠던 건 군인의 감입니다. 특히 사병들의 감.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죠. 이건 진짜 레알로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장난치던 선임들도, 항상 얼빠져있던 후임들도 다들 알 수 없는 듯한 똑같은 표정, 그리고 말 한마디도 없는 트럭 안에서 나오는 소대원들의 입김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기가 참 무겁다라는 말도 알게 되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진지에 도착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한 달 동안 진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대장님과 행보관님의 소식만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경계 근무를 섰죠. 다행히도 그 이후로 아무 사건 없이 부대로 복귀한 후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울컥하여 울 뻔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녁이 코앞까지 오게 된 말년 병장인 저는 밥을 먹고 자판기 앞에서 율무차를 누르고 컵이 나오는 순간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 사이렌 소리. 전병력 전투준비! 다시 말한다, 전병력 전투준비! 지금 즉시 전투준비! 속으로는 아씨 또 뭔 일 난 거야 하면서 행정반으로 뛰어가 인사개원에게 빠르게 물어보니 갑자기 하는 말이 김진일이 죽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연평도 포격사건 때와 같은 촉이 다시 섰습니다. 이건 진짜 X됐다. 이건 이제 곧 저녁인데 이러고 있는데 행보관님이 지나가면서 야 글쓰나 너는 저녁이 연기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미친듯이 뛰어가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번에는 북한이랑 전쟁한데 미군 물자들 지금 올라오고 있대. 이런 소문이 부대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투준비 태세를 하면서 총을 휴대하고 샤워를 하면서 말년을 지냈습니다. 와, 총을 갖고서 샤워를 해? 전쟁 언제 날지 몰라서? 저녁 당일날 행보관님이 저와 동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본 군번 중에 가장 로또 군번이었다. 수고했다. 그리고 저희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0년 서울 G20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한 사건을 겪으면서 무사히 잘 전역했습니다. 부대가 사단 내에 있었기에 단독 부대 훈련 시에는 부대 내에서만 사이렌이 울리지만 실제 상황 사이렌이 울리면 사단 전체가 하나의 사이렌이 울리는 게 아니라 각 부대별로 사이렌이 전부 다 울리기 때문에 사이렌이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아리 치는 사이렌의 뜻을 알게 되었죠. 긴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10년도 군번이 제일
힘들었겠다. 최근에 군 생활한 사람들 중에서는 10년도에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이 진짜 빡셌겠어. 저때 전쟁에 대한 그런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다들 하고 있을 때였죠. 저 때가. 실제로 북한 애들이 어뢰 쏴가지고 우리나라 군함이 격침되고 해군 병사들이 간부들이 다 북한 손에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연평도에다가 포 쏴서 민간인들한테 피해주고 우리 해병대원들도 돌아가시고.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후에도 분명 이런 큰 도발들이 있겠죠. 개성 있는데 연락하는 뭐 사무소인가 거기 그냥 폭탄 갖고서 터트리는 꼬라지 보면은 언젠가 또 이런 식으로 국지 도발을 할 텐데 우리는 왜 당하고만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포를 얼마나 쏴서 초토화를 시켰다라는 게 들리긴 해요. 어디서 대대적으로 막 그런 걸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때 되면 막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을 바로 목전에다 두고서 이렇게 국지 도발이 일어나면은 항상 불안하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은 정말 너무 억울해.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반격을 가하고 그 반격에 대한 거를 위성이나 이런 걸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런 걸 뉴스나 아니면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북한 애들이 국지 도발하는 거는 전면전을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네도 전면전을 하면 미군 들어오고 지네가 먼저 쏜 걸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한 거기 때문에 유엔이 붙게 되면은 정신 없어요. 근데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중국이 붙어 있어서 아마 오케이 사인을 안 해서 유엔이 안 붙고 그냥 정말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대만 같이 붙어서 싸울 가능성이 있는데, 유엔 빼고 동맹끼리만 붙어서 싸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가 됐던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국지 도발이 일어나서 반격을 가했을 때 확실하게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국지 도발이 안 날 순 없어요. 왜냐? 우리가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쟤네가 완전 헷가닥해가지고 눈깔 돌아가서 갑자기 쏘고 뭐 갑자기 우리나라 군대에다 대고서 뭐 포격하고 어뢰 쏘고 뭐 미사일 쏘고 이러는 마당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 경우는 없죠.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되고 안 되게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공격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보복을 해야 돼요. 최대한 보복하고 완전 다 밀어버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쐈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원점 타격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초토화를 시켰다라는 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군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았나요? 군대 썰뿐만 아니라 다른 썰들도 올려주시면은 충분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군 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유바.